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의미 변화. 이제 여기에 보면 유형은 의미 확대, 축소, 이동. 우리가 중세 때 했던 거죠. 그래서 확대는 넓어지고, 축소는 좁아지고, 이동은 아예 넓어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의미가 변동되는 거지. 의미가 아예 변화하는 거. 이거는 뭐 쉽죠. 한 겨집을 만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명사화 시키면 이제 이어적계가 돼 있는 거니까 겨집이죠. 그지? 여기에 의리가 잡히는 거니까. 여기 해석이 여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뜻이 일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즘에 계집 이러면 여성을 낮잡아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뭐가 되는 거야? 축소가 되는 거. 그죠? 변화양사 여기다 쓰면 되죠. 의미 축소. 결에는 원래 친족을 의미하는 거였어. 친척관계. 근데 요즘에는 민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때? 의미가 어때? 소는 신체의 일부로 의미하는 거에서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확대되죠. 사랑하다는 건 생각하다랑 사랑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사랑하다의 의미로만 써요. 그래서 의미 축소. 3번, 4번은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내용이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1번, 2번은 예시죠. 아마 보기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은 이제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문장 성분 우리가 중4 때 했던 거예요. 어절 단위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절이 3어절이야? 그럼 내가 찾아야 하는 문장 성분도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도 배우고 형태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도 배우고 품사도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냐. 이거를 나는 밥을 먹는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는 어절하고 조사까지만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어절 먼저 놔둘게요. 밥을 그지? 먹는다. 여기서 는하고 을이 조사니까 이렇게 나누면 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형태소로 나누면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니까 나는 밥을 이건 똑같죠? 용어를 더 나누면 돼요. 먹는다. 왜냐면 먹은 어간. 느는 선어말 어미. 다는 종결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식 선어말 어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품사로 나눈다? 그죠? 그럼 품사로 나누는 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면 품사를 보면 나는 1인칭 대명사. 그죠? 느는 부조사. 밥은 그 뭐예요? 보통 명사. 을은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먹는다는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품사의 개념이고. 문장 성분은 어떻게 나오냐? 나는 밥을 어절 단위로 찾는 거니까 먹는다. 그럼 나는 있으니까 얘가 주어고 밥을은 목적어고 먹는다는 서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문장 성분으로 나누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이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 섞여서 나오니까 문제가 왜 어려워지냐면 단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형태소로 나눠버릴 수도 있고 품사를 물어보는 건데 문장 성분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이 보기에서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품사의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 단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 형태소의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지? 그래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좀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반드시 나오는 서술어의 자릿수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건 별표예요. 무조건 나온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누가 결정을 하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인데 포인트는 뭐가 보여? 서술어는 세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개념.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크게 세 자리. 한 자리는 주어만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뛴다, 나는 달린다, 나는 예쁘다, 그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두 자리는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있죠. 부사어, 필수 부사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호가 와야죠.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부사어는 나는 아빠와 닮았다. 그 다음에 보어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세 자리는 이제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 그치?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치? 이제 자릿수 문제에서 생략이 가능한 애들은 빼고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이러면 먹는다 빼고 나는 밥을 맛있게, 이거를 세 개를 다 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맛있게는 없어도 문장 성립이 되지. 그런 애들은 제끼고 세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주성분 외에도 우리가 부사어가 필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지?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거야? 필수 부사어라고. 그지? 생략할 수 없는 부사. 그런 것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 뼈대를 이루는 걸 우리가 주성분. 그래서 문장 성분을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주성분의 주어,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서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어는 단어, 단어라는 건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품사를 배우는 거. 거기에 는 이가가 붙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가는 주격조사, 이가만 주격조사라는 거, 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보조사, 은는, 예? 대체적으로 이건 보조사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은는 이가가 붙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동작의 대상인 거. 목적어지.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가 을을이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사와 목격적 조사 대신에 보조사와 결합하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과만 먹어. 그죠? 그러면 사과만 할 때 많이 보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치기 가능해? 이런 경우에는 격조사로 바꿔.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야. 사과를도 목적어인데 사과만도 목적어 된다는 거예요. 보조사와 결합되어 있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격조사로 바꾸라고. 그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돼. 자, 보어는 되다 아니다죠.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뒤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종류가 세 가지야.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아이고 미안해, 바뀌었어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명사 체험 플러스 이다로 되어 있으면 무엇이다. 어찌하다는 건 움직임 동사, 어떠하다는 건 형용사.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가 이거지.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결국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것도 서술어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결정권이 주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서술어에 있다라는 거, 이게 주성분 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주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학교 프린트에서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문장 성분하고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힘들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생각이나 감정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것이 문장이 끝났다는 문장 부호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구성상으로는 주어